자,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하는 쪽이 또 중요하니까 시가총액 감안해서 그러면 매수 강도 기준으로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보시죠. 기관들이 어디를 샀나? 오래간만에 건설이 잡힌 거 보이시죠? 어제 우리 자칫하면 안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제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가 뒤에 다시 했잖아요. 단독, 네옴시티, 11월달 방한, 빈쌀만. 그걸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9시 이후에라도 잠깐 해드렸는데 두 종목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대형주로는 현대건설, 작은 종목으로는 뭐 말씀드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미치겠네. 미치세요? 아, 그 감리하는 회사. 오늘 가니티도 입었는데 미칠 자격 충분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큰일 내네요. 네, 감리 그 기업 회사. 아무튼 네. 특수건설? 아니야. 아니요, 감리하는 회사인데. 아, 그 뭐였지?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네. 야, 뭐, 채팅창에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대형주는 현대건설, 작은 종목은 아마 그 종목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그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 건설주로는 확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기관들이 건설주는 최근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고, 버려져 있던 섹터였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매수 강도 상위 섹터에 좀 포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비, 여기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 여전히 어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조선 유틸리티, 기계, 요게 이제 동반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샀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섹터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또 장비주들 뭐 피팅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기계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기계가 어제 동시에 순매수가 잡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매도한 쪽을 보시면 IT 쪽이 많습니다. 여전히 뭐 IT 쪽의 소비는 좀 부진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IT 쪽 섹터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 동시에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이 어제 특징적인 흐름.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텔 쪽, 레저 쪽은 비중이 좀 줄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 강도 기준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어떤 종목들을 의미 있게 샀는지를 한번 보면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자, 이거 왜 그게 기억이 안 날까요? 자,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한미글로벌. 네. 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한번 보시면 코스모 화학이 시총의 1%를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총 1%를 강하게 사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 이상 가까이 상 종목이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는 어제 밸류에이션 우리 표 보여드리면서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밸류에이션 2분기 실적을 보고 봤을 때 없으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밸류에이션은 하이로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것을 어제 표를 보여드렸는데, 하이로코리아 어제 또 10% 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그래서 이따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 한미글로벌 여기 있네요. 네. 이 페이지까지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기관들이 어제, 네. 우리는 참, 네. 짧아요. 네. 조금만 빨리 페이지가 넘어갔었으면. 네. 자, 기관들은 보시면 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신규로 다시 편입을 좀 하는 모습이죠.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우리가 어제 작게라도 공부했던 종목 두 종목을 기관들도 대형주로는 현대건설, 작은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을 이렇게 공략하는 모습이 어제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이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매수 강도 기준으로 이렇게 포착이 됐다는 것은 어제 네. 현대건설은 그렇게 다들 아마 깜짝 놀랐을 네네,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어제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대한강통신 이거 광케이블, 광섬유 관련된 기업 공부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대한강통신. 여전히 어제 기관이 시총이 0.9%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원전 관련주, 수산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종목 이야기할 때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모펀드, 코스모 화학, 찐입니다, 찐.
코스모화학을 시총 0.7%. 왜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IRI라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강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렸고, 어제는 폐배터리 관련된 1등 기업인 최근에 상장한 성일의 하이텍까지도 어제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IRA라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족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을 사모펀드에서는 다시 지금 편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룡전기 다시 사모펀드가 지금 사기 시작했고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최근에 수급이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 원전 관련주인 수산인더스트리는 사모펀드도 또 같이 사고 있네요. 자, 연기금이 어제 하이로코리아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0.5%를 샀으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주가가.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풍력과 조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쌍끌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기타 우리가 대부분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임플란트 관련주 어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덴티움, 그리고 덴티움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환산 밸류에이션을 하면 다 10배가 안 돼요.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모멘텀 수출 모멘텀도 좋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이루어지니까 어제 임플란트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투시는 한미글로벌 많이 샀고요. 작은 피팅 관련주인 BMT,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대한광통신, 투신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는 모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금양 어제 대표이사님 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금양에 대해서 어제 다시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왔네요. 오늘 시장. 근데 그냥 뭐 추가 상장 있다고 그런 아까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량, 물량 추가 상장, 그런 부분들은 또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외국인들은 물량 그 상장되기 전에 그러면 약간 시세를 조금 위로 좀 끌어올리고 그런 이슈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벤트가 있다면, 네, 금량이 있고, 코스모화학을 외국인들은 어제 시총에 2.6%나 샀습니다. 시총이 2.6%를 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사들어온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코스모화학은 다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요. 자, 뭐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 할 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일테크노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제가 조선이 내년도에도 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고 조선 기자재들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하나씩 조선 기자재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섰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모펀드 쪽 매도 IT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동훈하나텍, 심텍, 하나마이크론, LOT 백큐ම්, 네. 뭐 대부분 IT 관련주들이 지금 많은데, 오늘은 이 IT 관련주들이 좀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뭐 미국의 나스닥이 강했으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했고,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을 좀 줄 때 내가 IT만 유일하게 내 계좌에 거의 뭐 다 있다, 이럴 때 반등 줄 때가 한 5%라도 약간 분할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주도주 쪽으로 자금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IT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분들은 오늘 반등 줄 때 내가 과연 조금 비중을 5%라도 줄일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도 제가 지난번에 여행 항공은 저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과연 돈이 없는데 여행을 한 번 가면 같이 두세 번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확산도 맞물리면서 여행주 어제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투신 쪽도 대부분 뭐 IT 관련주들, 유니셈, 인텍플러스, 하나마이크론 대부분 IT 소부장들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데이터까지는 이렇게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 가족분들이 네. 이거를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우리 치포 동맹 이것이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 때와 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주가 흐름, 이게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에 요 반영되는 그 기간, 네. 그다음에 폭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은 또 반대로 이 상승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8월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8월 말까지. 근데 뭐 그전에라도 가입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발표 안 하고 8월 말까지 계속 지지 끌게 되면 어쨌든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조금 센티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는 뉘앙스가 조금 나온다, 공식적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포 가입한다고 해도 관계 없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중국 쪽에서 이해해준다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땡겨서 선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저도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빼딱꼼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기정사실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한 템포 기다리시는 것을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일단은 먼저 피팅 업데이트를 좀 해왔는데요. 네. 자, 어제 실적표표 다 달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팅 이야기 한 거는 사실 매수 초입에 잡힐 때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와서 꽤 그렇죠.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딱 출근하기 전에 저는 샤워를 다 항상 하고 오거든요. 그 누구나 출근하기 전에 샤워하는 거 아니에요? 샤워합니까? 그거 안 합니까? 머리만 감는 거 아니에요? 보통? 남자분들 샤워를 다 하시는군요. 아무튼 저는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샤워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경제 TV에서 이 유튜브, 8.15 방송 아니고 외부에 이제 경제 TV들 있잖아요. 출연하시는 분들이 조성과 피팅에 대해서 다 좋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끝물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끝물은 아니겠지만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제 개인적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좀 역발상에서 남들이 관심 안 둘 때 좀 싸게 이제 관심을 좀 그나마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다들 이제 피팅 이야기를 경제 TV 한번 보시면 다 피팅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비중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남들이 환호할 때 살짝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이 한번 그 고민을 하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좀 선반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이 조선과 이 피팅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이걸 이미 다 땡겨놓은 건지, 아니면 절반만 땡긴 건지, 3분의 1만 땡긴 건지,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남들이 환호하는 걸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은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은 갈 때까지 계속 따라서 가보는 정도가 저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걸 내가 1000주를 다 들고 최고점에 팔아야지 이러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천천히 한번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면 어제 하이로코리아가 6배였습니다. 이게 연한상 기준으로 6배. 그래서 태광과 성강밴드, 태광은 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 나와서 제가 실적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직 태광이 9배고요. 하이로코리아도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배입니다. 20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퍼가 10배 정도는 와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시클리컬 업종이라서 뭐 10배면 뭐 다 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성광밴드가 살짝 11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남들이 다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조선과 피팅을 떠드는 거를 좀 봤을 때, 저는 살짝 비중을 좀 줄여놓은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다 줄이지 않고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는 올 상반기에 수주가 많이 더 증가를 했어요. 수주를 증가했는데, 그러면 싼 가격에서 피팅 관련주들이 수주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선 기자재들은 수년간의 업황이 부진할 때 구조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발주를 줄 때 줄 수 있는 기자재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다 했을 거거든요. 그 수주 받은 게 하반기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숫자기 또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DK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 4개의 회사가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하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피팅 관련된 밸브 관련된 회사들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DK락 가지고 계신 분들은 DK락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죠? 네, 소형주라서 제가 이제 저는 요 3개 피팅 3사 3개 위주로만 저는 거론해 드렸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DK락도 아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을 건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조선 기자재는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크에서 이제 그 블럭을 조립할 때 조립하기 전에 이 외관 파이프를 먼저 다 깔아야 되거든요.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이프를 집어넣으려면 어렵잖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인력이 들어가서 뭐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행 단계에서 기초 배관 공사를 한다. 여기에서 뭐 대부분의 파이프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이염새 하는데 파이프가 여기에서도 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들과 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말로 관이염새를 이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하기 전에 대부분 이 관련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LNG 뭐 이쪽 그다음에 LNG 터미널 뭐 이런 플랜트들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방이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제 현대차 증권에서 드디어 이제 피팅 산업에 대한 풀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애널리스트도 뭔가 꺼리가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먼저 보고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1, 2개월 전에 먼저 이 산업에 대해서 해줬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어제 현대차 증권에서 그래도 리포트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증권의 피팅 산업에 빛이 보인다라는 리포트를 보시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한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가부터 우리가 막 공략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위주로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재룡전기만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좋아지고 뭔가 전력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그러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로 생산하던 전기를 이제 다른 에너지원, 뭐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이쪽으로 생산해도 전력 인프라는 같이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전력 기기에 대한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쪽은 전력 생산에 있어서 효율 자체가 이제 우리 화석 연료 에너지보다는 좀 효율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이엔드의 이제 그 전력 기기를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근데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원전 ETF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원전 ETF가 다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원전 ETF 상장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는 거 다 그렇죠.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어제 원전 ETF가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수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원전 ETF로 LX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은 그 안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수급적으로도 계속 자금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밸류에이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 10배가 아직 다 안 되죠.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효성중공업은 건설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건설. 효성중공업 안에 사업부가 건설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데 그래도 이 산업 전방이 같이 좋아지는 방향이라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일렉트릭 위주로 보시되 현성중공업도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않을까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현대일렉트릭은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쪽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은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뭐 탑재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이 탑재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이 어디에 있냐면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에도 당연히 전력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도 그렇죠. 켜야 되고 뭐 발전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보시면 전력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일렉트릭과 대양전기공업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요 사업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일렉트릭 전력 기기 업체들은 전방 산업이 조선도 있는데 조선도 지금 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에서도 숫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좋아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이 기업들 리스트 뭐 자료실에 다 올라갔을 거니까요. 요 종목들도 전방이 지금 좋아지는 기업들이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력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원자력 ETF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바람이 확 불었다가 주가가 쭉 빠졌다가 원전 관련해서 근데 정부에서 너무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죠. 그러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의 마지막에 지금 원에 원자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신고가 다 갔는데 어제는 그게 있었죠. 네옴시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이 이제 원전 건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또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로 원자력 ETF, 그 다음에 킨덱스 원자력 ETF 다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하나 한다면 조금 낯선 종목일 수 있는데요. 예,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예. 자, 이게 언제 상장이 됐나요? 지금 8월 1일 날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고 33,000원이 그 상장된 종목에 상장된 날의 시가입니다. 시가. 수산 인더스트리.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관심 있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는 우리 원자력 관련 주들 많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한전기술, 한전 KPS, 그다음에 뭐 BHI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많으니까 그들 위주로 보시되 좀 만약에 내가 새로운 종목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공모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이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이 종목의 공모가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상장됐네요. 자, 근데 물량이 대주주 물량이 한 55% 정도가 대주주 물량이고 6개월 동안 나는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한 물량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물량을 제외하면 지금 상장됐는 날 거래량이 500만 주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상장됐는 날 거의 락업 물량, 대주주 물량 제외하면 한번 손바뀜이 다 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손바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손바뀜 물량은 됐고, 상장된 가격,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전 트렌드 괜찮다. 근데 시가총액이 한전 KPS, 한전 기술보다는 싸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800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원전 관련해서 발전 쪽, 원자력 발전 쪽에 민간 정비 분야 쪽에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 원래 잘하는 회사는 한전 KPS라는 한전 KPS는 거의 국영 기업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회사를 제외하고 민간 쪽에서 정비 분야에서는 수산 인더스트리가 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면,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도 조금 수산 인더스트리 쪽으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베타가 클 수 있으니까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기관이 76,000주, 외국인이 63,000주 쌍거리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공격적이다. 그리고 변동성도 감내할 수 있다. 근데 원자력 테마가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괜찮고, 공모에 상장했는 날 시가가 음봉이 거래가 많이 터진 시가가 33,000원이기 때문에 33,000원 정도 뭐 부근이면 한번 또 해볼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예상외로 주가가 뭐 좀 흔들리고 해서 빠진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여튼 보니까 댓글창에도 나와 있듯이 윗꼬리가 자꾸 길어지는 게
네네. 예, 하여튼 매도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3만 왜냐하면 공모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부근에 오면 내가 이 종목 공모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번져놨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분들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윗골이 있는 35,000원을 넘어서서 딱 커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물량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공모가에 받으신 분들은 물량도. 그래서 오늘 35,000원을 뭐 회복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공모가를 회복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KPS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관련해서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 민간의 선두주자긴 하지만 이제 네. 국내 시장이 한정돼 있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당장 국내 원전 시설의 확장이냐 아니면 해외 아까 우리 네옴시티 얘기했듯이 네.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이냐. 그렇다면 거기에 사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 수혜주냐. 요거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앞으로 이제 해외 진출할 때 갈 수 있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원래 우리 민간 발전 쪽에서 일이지만 한전 KPS가 만약에 해외 시장이 커진다라면 네옴시티 쪽에서도 받고 또 우리 다른 쪽에서도 지금 수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너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으로도 그 테마가 될 때 편승해서 움직일 만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좀 내가 뭐 변동성을 조금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항상 좋겠다는 왜냐면 말씀드리고. 신규 상장주라.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